안녕하십니까. 3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통통 토크쇼 가재군입니다. 오늘도 옆에는 안 통통한 남자 조정상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 통통한 남자 조정상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가야면옥 이정수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에서 하루 쉬고 한 주 쉬었고, 그 다음에 조정상님의 좀 변고가 생겨가지고 한 주 쉬었습니다. 조정상님 궁뎅이는 안녕하시죠? 제가 궁뎅이에 종기가 좀 자주 나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좀 크게 나서 의자에 앉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가지고 한 주 방송을 못했는데요. 이제는 아주 쌩쌩합니다. 네. 예, 다행입니다. 예. 이정수님 만나보셔서 저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수입니다. 저는 부춘동에서 가야면옥 보리수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열심히 또 살고 있는 청년이고, 또 여기 옆에 계신 조정상 형님께서 또 초대를 좀 부탁하셔가지고, 통통 토크쇼에 통통 이렇게 튀게 좀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진지충이라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지하신 그런 편이신 것 같아요. 제가 뵙기에도. 예, 좀 진지충인데 또 놀 때는 또 잘 놀고. 아, 그런가요? 예. 야,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솔직히 제가 오징어가 돼가지고. 저도 그런가요? 네, 그렇게 느끼시는. 저는 우리에 비해서 너무 잘생기셔서 빛이 나고 계십니다. 지금. 다음부터는 안 잘생긴 사람으로 초대하는 걸로. 이정수님은 최근에 그 아프리카 사업차 방문하셨죠? 네네네. 항공편이 개량되었고 한 6달 동안 예. 발이 묶였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 좀 잠깐 얘기. 예. 제가 작년 9월에 아프리카 이제 라이베리아 지역에 금광 사업으로 이제 가족 사업인데요. 한 2주간 탐사를 좀 하고 예. 본격적으로 이제 2월 달에 이제 아프리카로 또 날아갔는데 문제는 이제 한 2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갔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긴 시간 고립돼 있었고 어찌됐든 그 시간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고 많이 배우고 온 바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아주 여러모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이게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그 황당한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시려면 어떤 정신력이라든가 어떤 비결이 있나요? 그냥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성찰의 시간도 있었고 돌을 닦는 기분으로 또 이렇게 있으면서 또 거기 어려운 친구들이 많거든요. 어려운 친구들도 좀 도와주면서 또 그 친구들과 또 유대관계도 갖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페이스북 통해서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시고 그런 모습 봤는데 흑인들하고 같이 찍은 모습 그리고 어떤 지역 신문하고도 인터뷰한 기록을 좀 네네네. 최미양 기자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 대표님과의 대화는 잠시 미루기로 하고요. 조선사님 이번에 서산에 최근에 있었던 일들 점검해봐야 되겠죠? 네. 우선 최근에 서산시에 임시회가 개회되었는데 어제 했는데 22일까지 8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해서 13건의 조례안 등 18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산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맹종호 시장님이 적극적인 소통 행보 눈길을 끈다는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엊그제인가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서산이 있는 저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거 봤었는데요. 충남 방송이죠. 충남방송 그 아나운서 분이 진행하고 여신입니다. 여신. 별명이. 네, 저는 그거 되게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 본인이 말한 걸 본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행보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만 좀 시청자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시청률이나 이러면서 많이 떨어지는데 점점 개선이 되고 그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제 또 하나 기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심각할 수도 있는 기사예요. 시립도서관에서 그 서민 교수 초청 강연객이 있었는데요.
대깨문 시민들의 압력으로 특강이 취소됐다는 기사였었어요. 예. 근데 그 기사를 또 기사 내용대로 곧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그 반발 때문에 강연이 이제 취소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정치적으로 이제 입장이 다른 스탠스에 있는 사람이 강연을 하든 무슨 행사를 할 때 그렇죠. 굳이 그거를 이제 반대해서 무산시키기보다는 강연 이후에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런 자기의 의견을 좀 표출하는 방식으로 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렇죠. 그 원천 봉쇄된 그런 상황이죠. 저도 기사를 통해서 그 서문 교수님 강연 취소된 사실 알게 됐는데 그 사실관계를 좀 따져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쇼에서는 코로나19로 해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정서 대표님 모신 것도 그런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정서 대표님, 그 코로나19로 해서 가야면허 매출이 많이 감소했죠? 예, 제가 사실 뭐 코로나 때는 아프리카에 있어가지고 그 피부로 좀 느끼지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저희뿐만이 아니고 일단 뭐 여러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뭐 금지하는 조치 때문에 저희 같은 식당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본격 확산된 또 2월 이후 매출이 그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요. 이로 인해서 직원들 고용 뭐 이런 것들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든 수준에 있고 배달 매출이 또 상당히 양을 차지하는 업종 또 예를 들어서 치킨이나 족발 같은 판매하는 매장은 또 오히려 매출이 조금 늘었다고는 하는데 뭐 그건 뭐 확인을 그렇죠. 저희처럼 또 매장에서 직접 조리하는 그런 업종들은 단체 손님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지금은 엄청 힘든 시기입니다. 고난의 행군이죠. 맞습니다. 네. 고난의 행군 빨갱이신데. 농담입니다. 오염을. 그 사람들을 대면 통해서 하는 영위하는 업종 그 이를테면 그 식당이나 이벤트, 병원, 그 여행원 뭐 이런 것들 진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그 상황인 것 같고. 그 조은사님 그 코로나19는 경제 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조은사님 위원장님 입장도 한번. 네. 일단 그 대면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뭐 이를테면 제 또 친한 지인들 중에 이제 그 한복 같은 거 이렇게 그 빌려주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결혼식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의 매출이 90% 이상 떨어진 업종도 있고. 그리고 또 친구 중에는 그런 이벤트 이런 업종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역시 일이 아예 없어져서 지금은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충남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7년도 기준으로 충남 소상공인은 지금 그 취업해 있는 사람들의 31.9%가 지금 소상공인 이 업종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26만 명 가량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경제 주체인데요. 3월 달에 또 충남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그러니까 3월 달이면 뭐 지금보다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상공인의 81.2%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고 응답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경제신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 방문 판매업, 노래 연습장, 골프장, 목욕탕, 직업서 개송,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면하는 이런 업종 사업 폐업률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면해서 방문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폐업이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3배 이상 폐업률이 높아졌다고 그러고요. 근데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뭐 의류 판매업이나 이런 일부 업종의 매출이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업종들의 매출 하락 그리고 또 그걸 통한 경영 위기는 아주 심각하다고 보습니다. 우리 그 이정수 대표님 현실에서 체감하는 거는 더욱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제 방송 전에 우리도 셋이 이제 대화하는 것 중에 이게 다시 원래대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그런 예측이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수 대표는 현업에 종사하니까 더 아주 절감하고 계신데, 뭐 정부나 지자체에 대해서 어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일단 지금 국내 자영업자 비율이 한 25.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영업자 밑에서 이제 근로자나 노동자 또 거기에 딸린 식솔들까지 따지자면은 우리 인구의 반이 자영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렇게 미봉책으로 재난지원금 주는 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사실 정부 자체에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기업 약간 그런 정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친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자원도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정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어서 기업을 키우고 자영업을 살려야지 내수가 살고 또 수출도 해야 나라가 부강하는 건데 너무 간단한 건데 자꾸 복지나 뭐 이렇게 나눠주기나 이런 것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미봉책일 뿐인데 그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좀 잘 알고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우리 같은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런 뭐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좀 듣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 지금 뭐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죠. 누구나 의견 같은 거죠. 지금 이 대표님 뭐 현실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솔루션 중에서 뭐 교육이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을 좀 키우고 자영업을 키우려면은 좀 세금도 아시겠지만 뭐 근로소득법을 좀 바꾸고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걸 하면서 오히려 영세업자들이 더 직격탄 맞고 안 좋게 됐거든요. 뭐 최저임금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어렵게 되지 않았나. 전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정수 대표님의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사실 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어찌됐든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경제 약자잖아요. 그렇죠. 소상공 영세 자영업을 포함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 추진됨으로 해서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좀 아직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두 분에는 어떤 정부 정책이 다면적이고 세분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도 거기다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실제로 피해를 입고 좀 체감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코로나19에서 경기입자가 사실 우리 지역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IMF는 지금 경제 성장률을 5%, 마이너스 5%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 안팎일 거라는 전망이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지금 뜨겁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주식시장이요? 제가 좀 당황스러운,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서 사실은 좀 되게 당황스러운 얘기긴 한데요. 저도 이제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어찌됐든 2009년도에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1%였다고 그래요. 지금은 마이너스 5%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이 얼마만큼 어려운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좀 다들 느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도 주식시장이 좀 엄청나게 뜨거운데, 아무래도 금리를 좀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과잉돼서 공급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은 앞으로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 전망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곧 지나가고 기업들의 미래에는 아직 밝다라는 판단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런 질문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제가 보기에는 조은생이 너 진짜 똑똑하잖아요. 많이 아신 것도 많으시고, 혹시나 해서 여쭤봤더니 그렇게 욕을 또 하시고. 아무튼 우리 이정수 대표님은
그 건실한 청년이고 그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모가 사람을 좀 끌어들이는 외모시잖아요. 예. 보면은 그 점심 시간이나 이럴 때는 가야면옥에 주로 이제 계시는 가야면옥에서 이렇게 이정수 대표님 보고 통통 토크에서 만났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거의 석갈비라고죠. 네네. 그거 가지고 나오는 갈비 정말 맛있어요. 냉면하고 같이 먹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가끔 먹으러 갔었거든요. 그거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오래되셨죠? 거기. 예, 오래됐죠. 10년 넘었고요. 저희 집은 뭐 반죽도 직접 다 하고 육수도 다 직접 만들고 뭐 사서 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냉면을 직접 이렇게 다 뽑아서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튼 뭐 서비스업을 하는 입장에서 고객들한테 최대한 음식에 대한 또 격을 좀 드려야겠다. 그래서 좀 많이 신경을 쓰는데 사람이 다 다르니까 어떤 분들 불평도 뭐 어려움은 다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정도는 다 감수하고 가야 되는 부분. 저도 전에 외식업을 했었잖아요. 저는 맞죠. 생활식당. 저는 프랜차이즈 저걸 했었는데 프랜차이즈는 확실히 이제 본사에다가 이렇게 내는 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제 그 재화를 뭐 회전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제를 회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많이 좀 저도 하면서도 이거 참 좀 양심에 좀 찔린다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이렇게 토종 향토 기업 이런 외식업은 정말 좀 육성하고 키워줘야 될 그런.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주 우리가 예고를 이제 하겠는데 아마 그 부분도 다뤄지고 그 조신호 작가 초대해서 하겠는데 그 관광지 그 요식업 그 서비스에 대한 얘기도 그 좀 불만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시내권에 있는 식당들은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관광지에 있는 그 식당들이 조금 그런 것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불친절해서 다투고. 그 사람들 한번 가면 다시는 안 올 거라는 생각으로서 판매를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30년 이상 장사를 해오신, 그 업을 유지해오신 분들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렇죠. 단골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단골 손님들도 많고 예전엔 그랬는데 뭐 아까도 또 되풀이할 말씀이지만 회식 같은 게 일단은 어렵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큰 식당들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뭐 서울 지역이나 이런 경기 쪽은 엄청 큰 식당들은 다 폐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일단은 뭐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텨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이정수 대표님은 제가 잠깐 뵙기로도 아주 마인드가 긍정적이고 아주 밝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뭐 활발하게 사업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데 좀 시간이 우리 세 명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제가 바꿔서 그 세 분 나올 때 제가 빠지는 걸로 해서 우리 메인 MC로 또 하셔서 앞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좀 시간이 20분 내로 하는 어떤 제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던지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아쉬운 점은 좀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더 출연해 주셔가지고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나누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시고 하는데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인사말 좀 하시죠? 마무리하는. 먼저 이렇게 통통 토크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통통 튀는 말씀 또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또 진중한 말로 진지충으로 또 가서 죄송하고 다음에 좀 더 재밌게 할게요. 그리고 일단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들 어려우실 텐데 힘내시고 또 잘 극복하시길 바라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또 저희 가야면옥 식사하시고 보리수 카페 오셔서 차 한잔 하시는 여유, 품격, 있습니다. 보리수 카페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잘하셨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수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통통 토크쇼 진행을 맡은 서든포스트 과재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